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방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피그마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아마존 과연 저거 사도 되는가 하고 매수할지 매도할지 많이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잠깐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트레이드가 지속되는 상황이죠. 역사적 고점을 또 갱신을 했습니다. 참 시장이 좀 꺾여줄 듯 하면서도 계속 올라가는 거 보면 굉장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언제 올까 하지만 이제 또 2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8월 2주는 조금 시장이 쉬어가는 국면으로 와줬으면 하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 우선 보겠습니다. 어제 좀 종목이 내렸죠. 투자 전략 1번은 안전마진 전략 쓰는데 지금 83.22불이 저희 단가입니다. 그래서 어제 플러스에서 어제 장이 빠져서 1.57로 마이너스가 지금 나 있는 상황이고요. 2차 매수는 78불, 3차 매수 73불, 4차 매수 68불에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이죠. 저희가 브레이크아웃 전략 쓴다고 했는데 지금 에이버앱선은 100불 50센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보면 요 91불 라인이 계속 4일차부터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고 어제도 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강한 저항이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저항을 돌파하려면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좀 크게 올라와야 되지 않는가 보는데, 그리고 어제 다행히도 거래량은 좀 빠지면서 했어도 거래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을 해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어제 그 15분번 분석해드리면서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승 패턴인데 그럼 100불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했는데 어제는 맞질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제 빠지게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패턴 분석을 해봤더니 두 개의 패턴이 잡힙니다. 크게는 이제 쌍바닥을 이끌고 이제 올라가는 패턴, 그거는 105불까지 바라볼 수 있는 패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쌍봉을 치고 이제 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권은 80불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91일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80불, 105불 이 정도 레인지가 아닌가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보입니다. 피그마는 3개 전략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3, 4개월 동안 서클, 코어위브,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피그마까지 해서 공모주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이제 최근에도 블리시라는 종목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이거는 어제 상장을 했는데 되게 더 힘들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래 공모가는 이게 37불이었어요. 블리시라는 회사는 뭐 하는 데냐면은 이제 코인 발굴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이제 사업을 좀 전향하고 있는데 코인 쪽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37불 공모를 했는데 시초가가 무려 95불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래를 시키려고 그러면 시초가가 한 102불에 붙었다고 하는데 이게 117불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공모가 대비해서는 216%가 올랐다가 그대로 다 곤두박질 쳐서 고가 117불에서 종가는 저가로 끝나서 68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고가 대비해서는 종가가 41%나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그마보다 훨씬 더 내상이 컸던 이런 종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68불에 끝났습니다. 이거를 이제 2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상장 처음에 2분봉으로 대응을 했다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봉은 버리고 두 번째 봉부터 AV 앞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게 돌파 분명히 할 텐데 이거 따라잡으시 마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은 이것을 돌파할 때까지는 사지 마십시오 하고 저번에 피그마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선을 돌파를 못하고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전략을 어제 쓰셨다면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매수는 안 하셨겠죠. 물론 이제 시초가에 붙으신 분 계실 텐데 시초가는 제가 시장에서 듣기로는 100불 이상에서 실제로 붙었다고 합니다. 저도 시장에 그때 피그마 올라왔을 때 이제 넣어봤을 때 85불에 붙었다고 이제 이 티커는 찍혔는데 저는 91불인가에 체결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첫 두 봉은 거래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제 붙이는 거라서
조금은 의미가 없고 한 요 정도에서 이제 제대로 붙지 않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것도 어제 1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그래서 많이 빠져서 시작됐다. 그래서 요즘에 공모주가 다 이런 패턴을 보이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를 이제 초기에 좀 무모하게 따라잡으시면은 낭패 보는 경우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한 4일 전에 또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다클리스라고요. 이거는 모바일 게임하는 업체인데 4불에 공모를 했습니다. 근데 시초가가 8불 80전 2배 붙었고요. 고가가 15불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300% 넘게 수익이 나죠. 그리고는 바로 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3불 60전 공모가보다 낮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15불 찍었던 게 지금 3불 60전에 내려와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참 공모주는 진짜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날은 좀 피하고 그다음에 이런 AV 합선을 그려서 이거 돌파할 힘이 있을 때 사는 거구나. 그리고 길게 이제 지나가면 또 박스를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박스를 보고 그거를 돌파할 때야 사는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마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금년 초서부터 그래프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 연초 대비해서는 수익이 거의 안 나 있습니다. 사실은 마이너스권에 있었던 적이 훨씬 더 기간이 길었습니다. 이때 많이 빠졌다가 4월 달에 또 이제 크게 상승을 해줬었는데 지금 현재는 금년도 재미없다 해서 약간 실망할 이런 이제 종목인데요. 보면은 이 빨간 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약간 터치했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온 셈이죠. 그다음에 요게 AB 합선인데 연초에서 찍은 거고 그다음에 최고점에서 찍은 거고 그다음에 최저점에서 찍은 겁니다. 그게 바로 다 모두들 상향으로 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올라간다죠. 그리고 AB 합선보다 주가가 오래 위에 있다. 그럼 금년도 매수한 사람들이 승리다. 즉 저점 매수를 했으면 지금은 평균 단가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매수세가 지금 유리한 상황에 있는 게 아마존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실적 발표 나오고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리고 고점에서 지금 웨이브 합선을 그대로 지지선으로 하고 조금 올라오려는 그림이 있다. 이렇게 그림상으로는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보면은 최근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사야 돼, 팔아야 돼. 이게 어중간한 주가네. 이렇게 하고 연초보다는 수익이 못 났으니까 연말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십니다. 그러면 일단 아마존의 본질부터 파헤쳐 봐야 되겠죠. 특히 AI 시대에 아마존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현명한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펀더멘털부터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만 단기 주가에 흔들리지 않고 이거는 좋은 기업이다, 갈 수 있는 기업이다 생각하고는 이제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지금 현재 아마존은 수익성을 동반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데 큰 점수를 줍니다. 이제는 과거의 아마존이 아닙니다. 매출을 보면요, 1589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이건 전년 대비해서 11% 오른 거고요. 대한민국의 1분기 GDP의 약 10%를 한 분기에 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매출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74억 달러가 났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0%나 됩니다. 그리고 153억 달러의 순이익이 납니다. 순이익률이 9%입니다. 그러면 이 마진율인데요. 과거에 아마존은 수익을 포기하고 외형만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외형하고 순이익률하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공룡이 된 것입니다. 전 여기에 굉장한 순이익률의 점수를 많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 40배나 되는데 합니다. 과연 이 주식에 40배를 줘야 돼? 하고 얘기를 하지만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성장주는요, 절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비슷한 기업들하고 어떠한 가치를, 밸류를 받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역사적 저평가 순간이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퍼가 한 34배가 됩니다. 근데 과거치 보면 한 40배 정도 돼요. 그래서 퍼가 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평균 대비해서는 한 15%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2021년, 22년도에는요, 그 코로나 풀리고 난 다음이죠.
그때는 퍼가 100배가 넘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꽤 합리적인 수준 아닌가? 역사적으로 봐도 이렇게 보이고요. 경쟁사하고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월마트, 코스트코 이런 데랑 비교해야 되겠죠. 근데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가 더 낮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비효율성인 거죠. 지금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트코보다 그다음에 월마트보다 더 밸류에이션이 싸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에겐 기회인 거죠. 그리고 월스트리트 시각으로 봐도요. 평균 목표 주가가 265불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비해서 한 20%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고 목표가가 321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한 400불 중반 정도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거의 1.8배, 2배 정도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비싸지 않다, 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아마존의 세계의 성장 엔진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존의 미래를 이끌 것입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클라우드죠. AWS. 시장 지배력이요. 1등입니다. 시장의 32%를 잡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성장성은 전년 대비해서 지금 19.1% 성장을 했어요. 매출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AI 모멘텀이 더 성장을 북돋아 줬습니다. 생성형 AI 분야에서요. 140에서 180%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줍니다. 전체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AI 서비스가 차지하는 부분이 점점 확장되어 있구나. AI 시대 맞구나. 그리고 클라우드도 많은 그 도움을 받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예전에 IBM이 메인프레임 엄청 팔 때 있잖아요. 그때하고 비슷한 성장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옛날에도 IBM이었으면은 계속 써야 됐습니다. 그걸 한번 설치하면 못 바꾸니까요. 근데 사실은 AWS, 아마존 웹 서비스도 한번 기업들이 쓰기 시작하면 그거를 스위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락인 효과가 굉장히 있다. 그래서 이 1등 지배력은 계속해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통의 지배자. 전자상거래 부분 한번 봐도요. 전자상거래 미국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37.6%를 차지하고 있는데 2위가 월마트인데요. 6.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월마트는 약간 오프라인 매장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전자상거래에는 아마존이 압도적 1등이다. 그리고 충성 고객, 그 프라임 회원이죠. 2억 2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저런 충성 고객들은 잘 떠나지 않죠. 그런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큰 시장이 서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판매자가 몰리고 그러면 더 많은 구매자가 몰리고 또 더 많은 구매자가 있으면 더 많은 판매자가 또 오고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완전히 완성이 된 네트워크 상거래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유통의 지배자로 계속 자리를 유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숨겨진 보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광고 사업입니다. 광고는 뭐 메타나 뭐 그 구글이나 이런 데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24년 광고 매출이 450억 불에 났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0%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로는 한 800억에서 9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구글 메타와 거의 어깨를 견주는 그런 광고 매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왜 이렇게 광고가 느느냐 하면 사실은 여기는 물건 사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는데 클릭하는 옆에 광고를 둔다? 그럼 굉장히 이제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광고주들이 이러한 점들을 포착을 하고 그다음에 전환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쇼핑하는 사람들이 보는 광고니까요. 그래서 이게 가장 똑똑한 광고판이라는 이미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엔진들을 보면 이게 돈이 되겠구나, 유지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AI 시대입니다. 과연 아마존이 이 AI 시대에 성장하고 수익을 계속 낼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짚어봐야 됩니다. 네, 아마존 AWS 이게 뭐 클라우드죠. AI에는 빠질 수 없는 클라우드입니다. 거기에 모든 생태계들이 붙어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요. 이런 생태계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투자를 통한 생태계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그 투자에 굉장한 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활한 베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챗GPT에 대항마죠. 클라우드라는 게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있는데 이 개발사가 엔스로픽이에요. 거기에 한 80억, 우리나라 돈으로 11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AWS 생성형 AI 센터에 1억 달러 추가 투자하고요. 그래서 이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런 네트워크가 굳건해지고 훨씬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강자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수많은 혁신은요, 거대한 자본과 만났을 때 굉장히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존은 단순한 투자가 아닌 AI 혁신의 판을, AWS라는 판을 짜기 위해 굳건한 플레이어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마존의 AI 플랫폼 전략이 뭐냐 하면요, AWS라는 강력한 이 플랫폼 위에 클라우드와 같은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얹어서 기업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클라우드와 AI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존 생태계에서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애플이 예전에 아이폰으로 구축한 애플 앱스토어 생태계랑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폰이 있고 아이폰 대신 클라우드가 있고 클라우드 위에 많은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럼 기업들은 와서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은 AI 시대에서 이 생태계를 가지고 계속 성장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스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4가지의 잠재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회사나 다 가진 리스크일 거예요. 경쟁 심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어저도 있고 구글 클라우드도 있고 거기서 거센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분야에는 경쟁이 굉장히 심하죠. 하지만 이거는 모든 AI 플레이어들한테 주어진 숙제인 것입니다. 규제 리스크, 이것도 똑같습니다. 반독점, 이건 어느 회사나 대형 회사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각국 정부의 규제는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된다. 하지만 이것도 자신 또한 보면 다른 대형사들도 다 가지고 있는 리스크죠. 매크로 경제, 이것도 똑같습니다. 모든 시장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죠. 경기 둔화, 개인 소비, 기업 투자, 이런 것들이 위축될 때 다 힘들어진다. 하고 밸류에이션 부담, 사실은 밸류에이션도 다른 회사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공룡 IT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는 이렇게 회사의 스페시픽한 리스크는 별로 없고 모든 회사들이 가질 수 있는 리스크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시장 리스크를 가지는 거나 다른 회사를 사는 리스크나 똑같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존을 바라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여러 리스크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은 현재 매우 매력적인 중장기 투자처다.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이제 어정쩡한 위치에 있습니다만 사실은 향후 계속해서 성장을 할 회사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강세 요인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현재 평균치보다는 많이 밸류에이션이 싸다. 그래서 퍼가 44배에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AWS 클라우드 서비스나 광고 등 고수익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돈을 앞으로 많이 벌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AWS와 그 다음에 서비스 이런 걸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 클라우드 생태계를 충분히 엮을 수 있다 하는 게 가장 큰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3대 성장장 아까 말씀드렸죠. 클라우드 커머스, 광고 이렇게 강세로 요인을 생각하고요. 약세는 다른 회사들도 다 가지고 있는 리스크, 경쟁 및 규제 리스크, 경기 둔화 리스크 이런 거는 이제 시장을 투자하게 되면은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다 갖는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핵심 투자 전략은 지금이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다면은 좀 공격적으로 사는 이제 분위기도 되는데 그 어정쩡한 분위기에 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단기 변동성을 원해서 빠질 때마다 조금씩 포지션을 내려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저는 한 1년 안에는 지금서부터 한 20% 정도 올라가 있는 265불 정도 이제 타겟으로 잡고요. 한 3년 정도까지는 400불 선까지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난 AI가 지금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도 혜택을 많이 받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대한 의견은 저는
매수가 충분히 합법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근 뭐 이제 쭉 말씀드리지만 애플, 구글, 아마존까지 이제 대형주 중에선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고요. 앞으로 크게 성장할 기업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